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자본이동성, 자율적 통화정책, 고정환율 제도는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트릴레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미에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는 자본이동성 하에서 환율 제도에 따른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델 플레밍 모형, 즉 자본의 이동성 하에서의 ISLM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거시경제학에서 먼델 플레밍 모형을 소개하는 것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금융론은 대학에서 별도 강의가 개설될 정도로 그 주제가 매우 다양합니다만 통상 거시경제학 강의에서는 자본 이동성을 국내외 금리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단순화합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BP 곡선이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외 금리가 같다는 것은 자본 이동성을 유위험 이자율 평가로 측정할 때 기대 환율의 변동이 0과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할 때 고정환율 제도가 아닌 한 국내외 금리가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높은 자본 이동성 하에서 미래 환율에 대한 기대는 금융 외환 시장에 지대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이 강의에서는 유위험 이자율 평가를 가정하고 먼델 플레밍 모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른편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ISLM 곡선, 그리고 왼편 그림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환율과 금리를 축으로 하는 공간에서 유위험 이자율 평가의 식을 곡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요약하면 오른편 그림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왼편 그림은 외환 시장을 나타내며 세 시장의 동시적 균형이 성립할 때, 즉 E와 E-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이 달성됩니다. 이 모형에서 외생 변수는 독립적 지출, 교역상대국 소득과 물가 수준, 자국 물가 수준, 통화량, 교역상대국 금리, 그리고 미래 환율의 기대이며 외생 변수가 변할 때 곡선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독립적 지출, 교역상대국 소득과 물가 수준, 자국 물가 수준은 IS 곡선을, 자국 물가 수준과 통화량은 LN 곡선을, 교역상대국 금리와 미래 환율의 기대는 UIP 곡선을 각각 이동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자국의 교역상대국 소득, 금리 등 해외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합니다. 먼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LN 곡선을 하방 이동하게 하고 LN 곡선의 이동은 금리를 인하해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환율을 절하함으로써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될 때 순수출이 늘어나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다만 순수출은 환율 절하에 따른 정의 지출 전환 효과가 소득 증가에 따른 부의 지출 조정 효과를 압도할 때 증가합니다. 그러나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환율 절하 압력이 일어나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즉 보유 외환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원래 수준으로 다시 줄여야 합니다. 그 결과 균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외환당국이 보유 외환을 외환시장에 매각했다면 중앙은행의 원화 자산이 늘어난 대신 보유 외환, 즉 외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중앙은행 자산 구성에 변화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한편 변동환율 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우측 이동하게 해 금리가 인상되고 환율은 절상됩니다. 여기서 IS 곡선의 기울기는 폐쇄 경제의 경우보다 작습니다. 금리 상승이 환율 절상을 가져오고 환율 절상은 순수출을 감소하게 해 그만큼 총수요는 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가 일어나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환율 절상과
소득 증가로 순수출은 감소합니다. 이때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소득 증가가 투자 수요와 순수출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증가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질은 폐쇄 경제를 가정했을 때의 균형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이 환율 절상 압력을 가져와 외환당국이 외환을 매입하는 시장 개입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의 보유 외환이 증가하고 다시 보유 외환의 증가는 통화량을 증가하게 합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높아졌던 금리가 당초 금리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구축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자본 유입이 구축 효과를 일어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표로 요약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변동환율 제도가 해외 충격을 완충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역 상대국 불황으로 순수출이 감소했다고 가정한다면 IS 곡선은 좌측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해외 충격 이전의 소득 수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수요의 증가와 환율 절하로 순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고정환율 제도의 경우는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자기실현적 외환위기를 보여줍니다. 2세대 외환위기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환율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약속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환율을 앵커로 타겟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평가에 따르면 환율이 안정될 때 물가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면 정부로서는 과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경제가 어떤 이유로 침체에 빠졌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IS 곡선은 좌측 이동합니다.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LN 곡선은 LM1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환율 방어를 위한 긴축 통화 정책은 경기 침체를 더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환율 절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 UIP 곡선은 원점에서 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정부가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한다면 긴축 통화 정책으로 LN 곡선은 LM2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긴축 통화 정책은 정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당초 약속을 깨고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LM 곡선을 LM3로 이동한다면 불황 이전의 국민소득 수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절하에 대한 기대가 실제로 환율의 절하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